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최강의 전차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세대의 전차 K2 흑표, 에밀 에이브럼스, 그리고 T-14 아르마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K2 흑표는 탁월한 성능과 최신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는 오랫동안 전장에서 그 강력함을 입증해왔죠. 여기에 러시아의 최신 전차 T-14 아르마타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의 전차 중 가장 강력한 전차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차별 개발 배경 및 목적. 먼저 각 전차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목표로 개발한 전차로, 북한이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험난한 도로 조건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외국산 전차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K 흑표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확보하려 했죠. 또한 K 흑표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이 냉전 시기의 소련의 전차 전력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전차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배치된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의 주력 전차로 활약 중입니다. 에밀 에이브럼스는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차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는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처음 공개한 최신 전차로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차는 러시아 전차 중 처음으로 유인 포탑이 없는 독특한 설계를 도입해 전차 승무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죠. T-14는 방어력과 기동성을 모두 갖춘 전차로 평가받으며,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최신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방어력 및 K2 흑표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T-14의 포탑 설계. 이제 각 전차의 방어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K2 흑표는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APS를 탑재하고 있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이 접근할 경우 이를 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능동 방어 기술에 집중했으며, 이를 통해 전차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초창기부터 두꺼운 장갑을 채택하여 매우 높은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복합 장갑을 사용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최신 버전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까지 갖추고 있어 MBCF, 생화학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어력은 장갑의 두께에 의존하는 만큼 무게가 늘어나 기동성이 다소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죠. T-14 아르마타는 기존의 전차와 달리 유인 포탑이 아닌 무인 포탑 설계를 채택해 승무원들이 전차 본체 내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탑이 무인이기 때문에 포탑 부분을 직접 타격해도 승무원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이 독특한 설계 덕분에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T-14 역시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대 전장에서도 높은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화력 비교 K2 흑표의 128강포와 최신 화력 기술. 이제 화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독일제 128강포를 개량한 강력한 주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주포는 대부분의 현대 전차와 동일한 구경이지만, K2는 여기에 자동 장전 장치를 추가하여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전투 중에도 신속하게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죠. 또한 K2는 KSTAM이라는 한국형 스마트 탄약을 사용할 수 있어 적 전차를 사각지대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역시 128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주포는 오랜 실전 경험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에이브럼스의 주포는 높은 관통력을 자랑하는 탄약을 사용해 적 전차나 장갑차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포는 단연간의 실전에서 검증된 만큼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T-14 아르마타는 러시아가 개발한 125주포를 장착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T-14는 기존 러시아 전차들처럼 주포를 통해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멀리 있는 목표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T-14의 화력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을 통해 더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며 미래의 전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됩니다. 기동성 비교 K2 흑표의 수중주행과 가속력. 기동성은 전차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2 흑표는 한국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 맞춰 설계된 만큼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K2는 수중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심 4m의 강을 자력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지형에서 매우 유용하며 적의 기습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M1 에이브럼스는 비록 무거운 장갑을 탑재하고 있지만,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 덕분에 뛰어난 가속력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M1 에이브럼스를 사용했을 때 이 전차가 다양한 지형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가스터빈 엔진은 연료 소모가 많아 장시간 작전 수행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디젤 엔진 덕분에 높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넓은 평지와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죠. T-14는 속도와 유연한 기동성을 통해 전장에서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적을 교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래 가능성 및 확장성 K2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마지막으로 각 전차의 미래 가능성과 확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K2 흑표는 현재도 성능이 뛰어나지만
향후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차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을 추가하여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죠. 또한 K2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만큼 한국의 방산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럼스는 이미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최신 버전으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개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 장비와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 미래 전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전차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전차를 오랫동안 주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T-14 아르마타는 비교적 최신 전차로 러시아의 미래 전장 전략에 맞춰 다양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T-14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조준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전차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T-14가 미래 전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전차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K2 흑표, M1 에이브럼스, T-14 아르마타의 비교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전차는 고유의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전차가 미래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K2 흑표가 한국의 방산 산업을 대표하는 무기로서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사 기술과 방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